크리스 취미생활.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느 캠핑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노지보다 더 노지 같은 캠핑장이다 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정확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 지난주에 제가 올린 영상 있죠. 쉬모지 캠핑장에서 지옥 같은 우중 캠핑을 끝내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또 나왔는데 비가 억수로 오네요. 그것도 바닥이 흙이에요. 그래서 오는 내내 일단 출발은 했으니까 캠핑은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그래도 캠핑은 휴식이잖아요. 아, 너무 기쁘다.
세팅을 어느 정도 다 마치니까 비가 꽤 많이 그쳤어요. 오늘 느낀 생각은 일단 우비부터 새로 사야겠다. 저 우비를 3년째 쓰고 있거든요. 한 캠레이 때 2만원? 3만원 주고 산 건데 잘 버텼죠. 근데 방수가 다 나간 것 같아요. 안에 옷이 다 젖어서 안 젖은 데가 없어서 지금 온몸이 막 으슬으슬 하거든요. 일단 우비부터 사자. 아이고. 좋다. 그래도 저번주에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오늘은 어느 정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번주처럼 고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오다 보니까 캠핑장이 엄청 크거든요. 거의 여기도 유식물원 캠핑장 못지않은 규모의 캠핑장인 것 같아요. 입구에는 큰 저수지도 있었고요. 보니까 저기서 물소리도 들리는데 계곡도 있지 않나 싶어요. 어우, 추워. 텐트에서 자고 싶네요. 그래도 루프탑이 정말 좋은 게 2층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경관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옷을 좀 갈아입고 다시 내려가도록 할게요. 요즘 루틴 중 하나가 이렇게 캠핑을 오면 꼭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좀 떠놔야 발이 젖거나 아니면 흙 같은 게 묻었을 때 닦기에 유용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개수대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립 같은 거 헹굴 때도 꼭 필요하죠. 일단 오늘은 아직 8월이거든요. 8월인데도 추워요. 땀이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저렇게 물이 흐르는 것만 봐도 아, 내가 자연에서 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네요. 산책로가 되게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계곡. 와, 미쳤다. 여기가 이름만 자연 휴양림이지 개인 사유지거든요. 국립은 아닙니다. 이렇게. 와. 저 위에서 한 2-3분 걸어서 한 3분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수대가 있어요. 워낙 규모가 큰 캠핑장이라 전체 리뷰하기 힘들고, 화장실은 엄청 더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깔끔함. 화장실도 휴지도 있고 되게 깨끗하네요. 샤워실 있고요.
when I got the invite. Let me wrap my arms around you, cause I can't go home without you. And my heart just vibe with you, babe. Wanna go sky high with you, babe. Gotta bring you close to tell you. You're my lucky strike. And I got to tell you, if you didn't know, then I got to tell you. You're my lucky strike. And I got to tell you, if you didn't know, then I got to tell you. You're my lucky strike. Cooler than cold, I'm all in. So load up the dice. So 이젠 추워가지고 아까 입던 바람막이도 좀 추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꺼운 걸로 갈아입었어요. 지금 이 넓은 캠핑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뮤직 타임을 갖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JBL에서 협찬해 주셨는데 캠핑장에서보다는 요즘에 집에서 한 일주일 넘게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IP67 방수 등급이라는 스펙에답게 제가 아까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진흙탕에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물에 헹궜는데도 아무 이상 없이 작동이 잘 됐고요. 또 이 제품은 포터블 블루투스 스피커답지 않게 하단에 2.5인치 30W짜리 우퍼가 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10W짜리 트위터까지 달려서 음의 울림이 달라요. 다만 아주 좋은 방수 성능을 보여주지만 트위터가 물에 막혔을 때 잠깐 음이 먹먹해지는 현상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음이 나오는 부분이 막혔으니까요. 근데 몇 번 울려주면은 물이 다 튀겨나가서 다시 정상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어플에서 내추럴에 들어가면은 캠프파이어 오로라 시웨이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캠프파이어를 누르면 불꽃 모습, 파티에서는 스핀, 리듬, 클라우드, 아니면 이거는 레인, 비를 형상화했고 스톰. 재밌죠? 파스타를 해 먹을 건데 새우도 좀 넣어주고 대가리를 자른 이유는 아시죠? 9월입니다. 곧 대하 시즌이잖아요. 제가 대하를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대하가 아니라 다 뭐 흰다리 새우겠지만 새우를 먹고 이 새우 대가리 버터 튀김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가리는 따로 튀겨서 먹을 생각이에요. 추운데 배고프면 입맛 돋는 거 알죠? 빵을 파스타에 좀 찍어서 오늘은 칭따오 논알콜릭.
좋다. 이제 7시가 됐는데 거의 밤이 됐네요. 맛있다. 비가 오긴 오는데 바람이 안 들이쳐서 다행이에요. 오늘 바람도 심하다고 했는데 오늘만큼 기상청이 틀린 게 마음에 드네요. 좋아. 저만 이렇게 이걸 좋아하나요? 특히 새우 다리가 튀겨지면은 되게 바삭해서 과자 먹는 느낌이랄까? 저는 식감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새우 몸통보다 대가리 이렇게 튀긴 게 더 맛있더라고요. 소리 들리시죠? 키친타월처럼 생긴 일회용 수세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세제 좀 뿌려주고 개수대 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세제로 좀 비벼 놓고 가려고요. 얘도 기름기 싹 닦아주고 오늘은 불멍을 하면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구독자님들의 사연 읽기 시간을 다시 이어가 보려고 해요. 최근에 한 달 전쯤에 여러분들이 올해 겪은 가장 황당했던 사건, 올해 만난 최악의 빌런 케이스를 보내주시면 제가 사은품을 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3분을 뽑아서 오늘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분들께는 첨스 컵 있죠, 요 컵. 요거를 각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자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고성준 님이에요. 일전에 헬리녹스 터널을 사연으로 당첨이 된 적이 있어요. 그 터널을 피칭하러 내심 휘게포레스트 예약해서 연차도 내고 출발도 하면 좋겠다 해서 계획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예약일이 다가왔어요. 정말 들뜬 마음으로 출발했고 이제 도착할 즈음 무언가 잘못된 걸 느끼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와이프가 얘기했습니다. 뭐 안 챙겨왔어? 제가 얘기했죠. 우리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예약이 내일이었어. 야, 제정신이니? 정말 저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맺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에어비앤비나 찾아볼까? 그리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집이 김포입니다. 휘게포레스트는 강원도 평창에 있어요. 한 4시간을 달려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 이후로 예약 일자 트라우마가 생겼고요. 와이프가 예약 담당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좀 뭔가 재밌게 살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연이 되게 웃겼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살리질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는 심야에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혼자 극장에 가서 즐기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하죠. 그때 제가 예약했던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탐 크루즈 형이 나오는 영화죠. 그리고 신나게 갔어요. 퇴근하고 진짜 이러기 싫다 하고 정말 힘든 몸을 이끌고 극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와, 미션 임파서블이다, 개꿀잼, 재밌겠다 하고 팝콘을 들고 갔는데 제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최대한 매너 있게 조심스레 여기 제 자리 같은데요. 서로 표를 보여주다가 싸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체크인 하시던 직원분도 설마 이런 일이 있겠냐 싶어서 자리만 보고 들여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다음날로 예약을 한 거죠. 직원분의 배려로 저는 환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와서 구경을 하게 했는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창원시에 사는 김성현 님이에요. 얼마 전 겪은 황당한 사건이 있어서 사연을 올립니다. 올해 6월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심해지면서 일요일에 집 근처 가까운 계곡이 있어서 아이들과 다른 가족 지인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자리에 어떤 커플이 있었고, 남자분은 온몸에 이레즈미 문신이 있는 분이었지만 딱히 신경 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이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는 저희 자리에 와서 같이 온 지인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그때 지인이 하고 놀란 소리를 질러서 보니까 옆자리 커플이 쳐놓은 텐트가 원터치였거든요. 그게 붕 뜨더니 다리 밑 물로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하필 옆자리 커플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고, 저랑 지인은 그래도 텐트가 물에 빠진 채 그대로 두는 건 아니다 싶어서 같이 텐트를 끌어올려 드렸어요. 텐트 안에 물이 차 있어서 꺼내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 알죠? 사실 리빙쉘 텐트나 뭐 좀 큰 텐트라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뭐 잠수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분이면 지퍼를 열고 물이 안 고이게 빼면 되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이러다가 옆팀 캠핑 자체를 망치겠다 싶어서 꺼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마침 옆자리 커플이 와서 두 분이 자리 비운 새 텐트가 날라갔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대신 텐트를 꺼내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감사하단 말 한마디면 뿌듯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옆팀 남자분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고요. 저희도 웃으며 마무리를 하는 듯 했는데, 저희가 아이들이랑 놀고 있을 때였어요. 옆팀에 여자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대뜸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근데 당신들이 텐트를 일부러 물에 던진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다른 텐트 멀쩡한데 우리 것만 날아가요? 텐트 문이 열려 있어서 풍선처럼 날아간 거예요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옆에 남자분이 죄송하다고 반복해서 사과를 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죠. 여튼 이 여성분은 음주를 거하게 하셔서 꽐라 모드였고, 남자분께서는 술 먹고 실수한 것 같다 라면서 계속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이레즈미 문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분이 주인공인가 했는데 의외로 매너 있게 잘 마무리를 하셨네요. 확실히 선입견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글을 마무리하면서 남겨주셨네요. 좋은 일하고도 욕먹어서 황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저희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게 많이 황당했고, 다음번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오지랖을 또 부려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오히려 누구를 구하려다가 범죄자들을 뭐
좀 거세게 제압하고 그러면 욕고소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게 정말 마냥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분이세요. 서울에 사시는 아이디 아리송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년차 여성 캠퍼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은 황당하고 꽤나 의아했던 사연 하나 보내볼까 합니다. 캠핑장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강원도를 참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영월에 있는 캠핑장을 자주 가곤 하는데요. 저는 크리스님 영상 보고 더 좋아진 것도 있어요. 영월이요. 여름에는 더군다나 녹음이 짙은 대자연을 간직한 강원도가 그나마 제일이라 7월 21일, 23일 영월에 있는 숲속 자그마한 땡땡집 캠핑장으로 2박 3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장기 출장이 잡혀서 예약한 날짜에 못 가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취소하려고 봤더니 캠핑장 이용일 9일 전에도 50%만 환불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캠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날짜 변경을 해주신다 라고 하셔서 11월 첫째 주로 변경했습니다. 예약일 변경이라 차액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죠. 예약일 9일 전에 취소하면 보통 10% 아니면 전액 환불 해주는 데 많거든요. 10일 전에 90일 전에 50%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약 변경 전화를 끊고 나서 같이 못 간다던 지인이 그때쯤이면 갈 수 있다고 하여서 사이트를 좀 더 큰 곳으로 변경해야겠더라고요. 바로 전화드려서 제가 추가금을 더 낼 테니 이번 사이트로 변경 가능하냐고 여쭤봤어요. 좀 더 큰 이번 사이트는 4만원을 더 내라 하더군요. 2박이니까 이상하다 생각했죠. 큰 사이트 금액이 얼마인데 4만원을 더 내야 하나요? 물어보니까 근데 대뜸 그런 건 묻지 마세요 하면서 무조건 작은 사이트랑 큰 사이트랑 2만원 차이가 나니까 2박값 4만원을 추가로 내라 라고 하시더군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제가 낸 돈이 7월 성수기 금액 12만원, 변경할 비수기 큰 사이트 금액이 16만원이냐 물어봤어요. 중간에 날짜 변경으로 차익 환불이 안 되는 9만원이 됐으니 다시 4만원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제 입장은 성수기 12만원 사이트에서 최종적으로 비수기 13만원 사이트로 변경하고 싶다 라는 의사인데, 사장님은 최종적으로 13만원짜리 사이트를 갔더라도 어이가 없네. 30분 전에 비수기로 변경한 이력이 있으니 제 이용료는 차익 환불이 안 되는 비수기 금액 9만원으로 줄어든 거다. 그래서 다시 큰 사이트 이용하려면 추가로 만원이 아니라 줄어든 비수기 이용료에 4만원을 더 내야 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카드로 입금한 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로 12만원을 보냈는데 중간에 날짜 변경했다고 제가 낸 돈이 9만원이 됐고, 제가 전화 끊고 30분도 안 돼서 이번 사이트 2박에 13만원짜리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4만원이 추가로 붙어야 된 게 맞기야 했습니다. 전산상으로 거쳐간 게 맞긴 하죠. 돈이 캠핑 어플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개인 계좌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전산 처리 운용하시며 고객의 돈을 마음대로 빼는 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변경이나 취소에 대한 전산 처리로 인해 수수료가 발생하고 하면 그건 당연히 제가 지불해야겠죠. 제가 느끼기엔 전산에 빗대어 본인이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돈보다 더 기분 나쁜 건 사장님의 전화 대응이었습니다. 몇 번의 문의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한 채 캠핑장 이용료는 묻지 마세요. 그냥 1번 쓰지 왜 인번으로 바꾸냐. 내가 사업을 크게 해서 정말 바쁜 사람이다. 맨날 전화 받는 게 일이다. 전화 말고 문자로 해라. 처음에 좀 잘 알려주시지 왜 귀찮게 하냐. 너무 바쁘다. 변경하면 또 컴퓨터를 열어야 된다. 다른 캠핑장은 변경도 원래 안 해준다. 사정도 안 봐주고 그냥 변경도 해주지 말 걸 그랬다. 뭐 이런 푸념을 쏟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왜 날짜를 바꾸는데 자기 사업이 크고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확정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제 불찰도 있고 사장님 입장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이용일 9일 전에 연락을 드렸고 변경한 11월이면 이용날까지도 꽤나 시간이 남아있는데 귀찮게 한다라는 푸념을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취소하겠다고 얘기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환불이 된다라는 날짜에 기다렸는데 그날까지도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10통 가까이 하는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 번호를 차단해 놓으셨더군요. 허허, 이게 말이 되는 데인가요? 어느 캠핑장인지 밝히고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영월이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쉼을 위해서 찾아가겠다라는 사람을 너무 돈처리 수단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캠핑장 빌런이 사장님이 된 황당한 사연도 있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비 피해 없이 안전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다들 참 크리스님 6만 축하드려요. 정확히 어떤 캠핑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이 가는 캠핑장 이름이 있는데 저도 캠핑장을 예약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이 정도로 진상사임은 못 만나봤는데 비슷한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코빅 이슈가 끝나고 캠핑이 예전 한참 너도 나도 다 할 때보단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번창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 돌리기 전에 이 좋은 캠핑 문화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캠핑장 사장님들도 캠린이 분들 그리고 캠퍼분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이렇게 사연 읽기를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사연도 한번 공개 모집을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공지한 것처럼 영상 하단에 사연 모집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의 사연 그리고 상품 받을 주소, 연락처 등등을 기재하는 안이 있으니까 남겨주시고요. 이번에는 부정적인 거였으니까 다음엔 긍정적인 걸 한번 해볼게요. 23년에 캠핑 신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23년에 살면서 가장 감사하고 힐링되고 행복했던 일, 그리고 캠핑 쪽에서는 23년 캠핑을 하면서 겪은 가장 좋았던 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연 읽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다행히 비는 안 오네요. 잠은 별로 못 잤는데 이상하게 몸이 개운하네요.
Like my cup over talk on the screen porch. So in love, now you're the one I'm losing sleep for. And I hope the wrong ones slip back on the magic fingers. And I hope we find some way to fall in love like we were.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Seeing you in sundress seasons got me all up in my feelings for the old days, old days. I've got the summertime blues, thinking about you and me, in the way that it used to be. I've got the summertime blues, hoping that you might be still holding on to me. I still do think about you in the morning when I'm waking up. Laying in this bed without you has got me lonely and missing your touch. Yeah, you're the only reason I was California dreaming in the first place. Seeing you in sundress seasons got me all up in my feelings for the all day, all day. 오늘도 이렇게 1박 2일 캠핑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정말 지난주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우승 캠핑은 재미있고 알차고 일주일간 쌓였던 피로를 싹 씻고 가는 힐링이 되는 그런 캠핑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보이시죠? 인스타 하신 분은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인스타로 소통하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잊지 마세요. 캠핑은 뭐다? 캠핑은 휴식이다. 아디오스! The summertime blues, thinking about you and me, and the way that it used to be. Hey, I've got the summertime blues, hoping that you might be still holding on to me. I still do think about you late at night when the sun's going